자폐 스펙트럼이나 ADHD를 가진 사람들이 일을 할 때 겪는 어려움, 그리고 우리에게 진짜 맞는 직업을 찾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해보려 합니다. 단순히 돈을 버는 것을 넘어 여러분의 필요에 잘 맞고 오래 지속할 수 있으며 삶의 보람까지 느낄 수 있는 그런 일자리 말이죠. 2026년 미국 국립정신건강연구소 NIMH의 발표를 토대로 말씀드리는 내용이니 자폐 스펙트럼을 가지고 있는 본인이나 자녀를 두고 있으신 부모님들은 앞으로 어떤 직업을 가지고 살아가면 좋을지 알아보시는데 큰 도움이 되실 거예요. 시작 전에 꽤 충격적인 통계를 하나 말씀드릴게요. 고용노동부의 2024년 자료에 따르면 대학 교육을 받은 자폐 성인의 무려 85%가 실업 상태라고 합니다. 여러분, 숫자에 약한 저지만 이건 다시 짚고 넘어가야겠어요. 대학까지 나온 고학력 자폐 성인의 85%가 일자리가 없다는 거예요. 이건 여러분의 지능이나 능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사회 시스템 자체가 우리가 적응하기 어렵게 만들어져 있는 건데요. 우리가 스스로를 발전시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회가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 아는 것도 중요합니다. 많은 사례에서 자폐인 지원자들이 면접에서 떨어진다고 말해요. 인상관리라고 하죠. 자신의 장점을 드러내서 설득하는 능력이 부족하거나 눈 맞춤이 어렵고 몸을 꼼지락거리는 습관 때문에 채용 담당자에게 부정적인 평가를 받습니다. 하지만 꼭 기억하셔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하버드 비즈니스 리뷰에 따르면 적절한 업무 환경에서는 자폐인이 일반인 동료보다 20%나 더 생산적이라고 해요. 문제는 우리의 장점을 발휘할 수 있는 환경이 많지 않다는 거죠. 이 영상을 준비하면서 많은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봤는데요. 아마 여러분도 이 이야기에 깊이 공감하실 거예요. 한 구독자분이 남겨주신 이야기예요. 저는 평생 갖는 직업마다 결국 번아웃이 와서 그만둬야 했어요. 편의점 알바, 대학 졸업 후 선생님, 석사 학위 따고 연구직까지 갔지만 모두 번아웃이 찾아왔죠. 이 악순환, 남의 이야기 같지 않으실 거예요. 보통 사람들은 사무실 소음이나 다른 사람과의 잡담이 크게 일을 방해하지 않지만 우리는 넘쳐나는 감각 반응과 사회적 신호를 처리하느라 에너지를 다 써버리죠. 그리고 집에 오면 완전히 방전되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가 되는데요. 그래서 여러분이 직업을 구할 때 꼭 고려해야 할 4가지 핵심 요소를 말씀드릴게요. 미국 국립정신건강연구소 NIMH가 알려준 이 4가지를 기억하면 더 이상 내 몸을 갈아놓지 않고도 편히 일할 수 있는 직장을 찾게 되실 거예요. 자폐인이 지치지 않고 행복하게 일을 하려면 4가지를 고려해야 합니다. 바로 사랑, 특별한 관심사, 목적의식, 그리고 감각적 예민함인데요. 사람마다 우선순위가 다르기 때문에 먼저 자신의 성향을 파악해야 해요. 나는 감정적이고 공감을 잘하는 사람인가요? 아니면 객관적이고 논리적인 사람인가요? 자신의 본성을 무시하고 일을 선택하면 반드시 번아웃이 오거든요. 먼저 사람입니다. 흔히 자폐인들은 냉정하고 사람을 싫어한다고 오해받지만 사실 우리는 누구보다 진솔한 연결을 원하죠. 다만 우리와 맞지 않는 사람들과 억지로 어울리며 에너지를 낭비하는 것이 힘들 뿐이에요. 여러분이 일터에서 만날 상사, 동료, 고객을 생각해 보세요. 내가 자연스럽게 어울릴 수 있는 사람들인가요? 여기 한 구독자분의 훌륭한 사례가 있는데요. 저는 형이 운영하는 작은 방탈출 카페에서 일하게 됐어요. 형은 제가 힘들어하는 고객 응대나 사업 관리를 맡아주고 저는 방탈출 공식을 만들고 정리하는 일을 맡았죠. 저는 이 일을 완전 몰입해서 처리해요. 형은 제가 그 어떤 직원보다 성실하다고 인정해줍니다. 이분처럼 나를 이해해주는 사람 혹은 내 관심사를 공유하는 사람들과 함께할 때 우리는 가면, 마스킹을 하지 않고 에너지를 온전히 일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의 특별한 관심사입니다. 여러분이 좋아하는 분야에서 일할 때 그것은 더 이상 노동이 아니라 즐거움이 됩니다. 내가 게임을 좋아하는데 게임 판매점에서 일한다면 고객과 게임 이야기를 하는 건 감정 노동이 아니라 즐거운 대화가 되니까요. 어떤 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저는 장난감 디자이너인데 저에게 최고의 직업이에요. 하루 종일 혼자서 스케치만 할 수 있거든요. 또 한 분의 사연도 우리에게 많은 깨달음을 준다. 피부 관리사로 15년을 일했는데 고통스러운 고객 응대와 냄새, 사람을 만져야 되는 것 때문에 심각한 번아웃에 시달렸어요. 지금은 비누와 입욕제를 만드는 일을 하는데 혼자서 좋아하는 음악을 크게 틀고 향기 좋은 냄새를 맡으며 일합니다. 제 인생이 너무 행복해졌어요. 여러분의 관심사에 따른 덕후 기질이 엄청난 슈퍼파워가 될 수 있다는 걸 꼭 기억해 주세요.
세 번째는 목적 의식입니다. 우리는 단순히 돈을 벌기 위해 영혼 없는 일을 반복하는 걸 견디기 힘들어하죠. 내 일이 누군가에게 도움이 된다는, 내가 가치 있는 일을 하고 있다는 느낌이 우리에겐 중요한 연료가 되니까요. 직장에서 목적 의식을 찾지 못하면 개인 생활마저 무너지는 경우가 많아요. 이때 우리는 깊은 무기력감과 우울감에 빠지게 되죠. 도대체 내가 여기서 뭘 하고 있지? 이런 질문이 나오지 않는 일을 찾아야 해요. 마지막으로 절대 무시할 수 없는 것이 바로 감각. 아무리 좋아하는 일이고 좋은 사람들이 있어도 사무실의 형광등 불빛, 냄새, 소음이 고통스럽다면 그 일은 지속하기 어려워요. 앞서 소개한 구독자님은 이렇게 추가 설명을 해주셨어요. 지금은 제 스케줄을 제가 직접 조정하고 싫은 고객은 거절할 수도 있고 다른 사람들의 소음이나 헛소리를 견딜 필요가 없어요. 몸은 피곤하지만 마음이 편해서 견딜 수 있습니다. 감각적인 방해 요소가 없는 환경 또는 재택근무처럼 내 감각을 내가 통제할 수 있는 환경이 우리에겐 정말 중요합니다. 오늘 이야기를 정리해 볼게요. 85%라는 실업률 통계가 암울해 보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틀린 게 아니라 우리에게 맞는 사람, 관심사, 목적, 그리고 감각적 환경을 아직 찾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저에게 보내주신 희망적인 메시지로 영상을 마무리하겠습니다. 30년 넘게 자폐 진단을 받지 못한 채 살면서 수많은 직장에서 해고당했어요. 하지만 마지막 직장에서 해고된 게 제 인생 최고의 행운이었습니다. 지금은 재택으로 원격 상담을 하고 있어요. 동료들 눈치를 보며 가면을 쓸 필요가 없어서 에너지가 넘. 덕분에 고객에게 더 진심으로 다가갈 수 있었어요. 요즘 정말 행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충분히 해낼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이 자신에게 딱 맞는 길을 찾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혹시 자신에게 딱 맞는 직업을 찾으신 분이 계신가요? 혹은 여전히 고민 중이신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우리가 서로에게 힘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댓글 달아주시면 제가 정말 열심히 읽어보고 답글 꼭 남겨드릴게요. 여러분, 자폐 스펙트럼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70%가 ADHD로 고생하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두 증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조심해야 될 부분, 강점과 약점, 그리고 제가 실제로 이겨낸 경험에 대해서는 여기서 설명드릴게요.